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정승진 행정학을 맡게 된 이동호 강사입니다. 자, 저와 같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행정학의 이 방대한 행정학을 해 나갈 텐데요. 예, 혼자 공부하시면 좀 이 방향 못 잡으시니까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우리 경정승진 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교재에다가요, 제가 그래서 주요 빈출 지문 옆에다가는 출처를 박혀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특히 이제 경찰 간부라든가 경정승진과 관련된 출처가 나오면 그 부분은 꼭 별표해 놓으시고요.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네오고시뱅크 홈피에 올려주시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학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부분에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넘기시고 나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행정학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앞부분에 너무 어렵다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떡하나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 부분은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탕 가도 처음에 들어갈 때 어려운 거잖아요. 들어가지고 딱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이치니까 처음을 잘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쉽게 강의하도록 노력할 텐데, 문제는 요즘에 지금 경정승진 시험이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 9급 수준의 강의 정도로 가지고는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는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좀 열심히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직에 계시니까 공부에만 전념하기 힘드신 건 아는데, 그래도 경쟁자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도 그에 같이 호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머지 이런저런 얘기들은 수업을 하면서 따라가도록 하죠. 예,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개념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개념이 뭔지 정도 알고는 가셔야지 우리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광의 행정이 나오는데, 광의 넓은 의미 행정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공행정과 사행정 해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가 포함해서 넓은 의미 행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행정은 우리가 공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협의 행정은 정부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줄을 치시면 같이 동그라미 치시고 줄 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 본론은 다 읽으시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가실 때는 주로 동그라미나 줄 친 거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최협의 개념은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최협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공행정, 사행정, 사행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요건 동의어가 경영을 우리가 사행정을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사행정이란 말을 안 쓰는데, 그래도 아직은 유사에 남아있어서 가끔씩 시험에서 공사행정 해가지고 나오니까 사행정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그냥 경영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 그리고 요 공행정은 바로 우리가 행정이죠. 행정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공행정, 사행정, 이거 됐는데, 자, 넓은 의미로서는 행정과 경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요게 즉 정부 조직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이나 LG, 현대와 같은 사행정이죠. 경조직의 공통점이 뭔가? 공통점은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협동적 인간 노력이다. 요게 공통점이 됩니다. 합리성을 수반한다 했는데 요 합리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상세하게 배울 텐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요, 어떤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 요거 우리가 합리성이라는데요. 요런 것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운 거란 말이죠. 뒤에서는 또 상세하게 배울 텐데, 앞에 어려운 용어 나와버리니까 좀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는 제가 기본적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행정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적의 수단, 최선의 수단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것, 그걸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수반하는 협동적 인간 노력이다. 자, 인간들이 협동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자, 정부, 행정이나 경영이나 공통점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간들이 협동해서 어떤 목표를 노력을 한다, 또는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 우리가 광의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단체나 기업체, 민간단체 모두
포함해서 이런 의미를 쓴다는 거죠. 물론 이 목표는 다 다르겠죠. 뭐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뭐 공익이라든가 그죠? 국민을 위한 행정, 뭐 기업체나 민간단체 등은 뭐 이윤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등등 다 목표는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협동한다는 면에서는 동의어가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협의의 행정이 나오는데 협의의 행정은 정부의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영이 빠져버리죠. 경영이 빠지고 정부의 활동인데 우리가 보통 정부라 그러면은 또 행정부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학문적으로 이 정부의 속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협의 개념은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도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 이걸 우리가 최협의 개념이라는데 보통 우리가 행정 그러면은 바로 요거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 활동 요거를 우리가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요게 협의 개념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부니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정부의 재반 활동이다. 그냥 주만 쫙 쳐놓으시죠. 뭐 이게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줄 쳐놓으시고 몇 번 읽어두시면 자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는 기업이 아니죠.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특히 행정부의 활동, 이걸 우리가 최협의 행정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최협의 행정이 되는 거죠. 행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익 목적 달성하기 위한 여기 학문적 개념입니다. 행정학 교과서 나온 학문적 개념.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재반 활동과 상호작용이다. 정부의 활동이란 건데, 자, 목적이 뭐예요? 공익 목적 달성이죠.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생산 정부 활동, 요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행정의 개념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자, 근데 여기 공익을 했는데, 요 공익도 아주 모호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 문제를 해결한다, 공공 서비스를 생산 분배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치안 질서 유지라든지 범죄 같은 거, 환경 문제, 그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 교통 같은 거, 교통사고, 교통 문제 등등에서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 여러분 하시는 바로 경찰, 치안이죠. 치안이나 질서 유지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활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지문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교재 기출에도 그대로 지문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뭐 크게 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광의의 개념, 협의, 최협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특징을 잠깐 보시면은 행정은 공익을 지향한다는 거죠. 목표가 공익 지향입니다. 자, 공익의 반대말은 사익인데 사익이라는 것은 이윤 극대화라든지 수입 극대화 같은 거, 돈을 버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죠. 공익을 지향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공익이 뭔가 그냥 우선 여기서는요, 단순하게 다수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익이다. 그죠? 다수 국민의 이익이다. 이렇게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줄지세요. 민간 기업에 자, 빨간 줄 쳐놓으세요. 경영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경영은 공익 추구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나 사익 추구와 같은 거, 그죠? 수익 극대화. 이렇게 돈 많이 번다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행정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은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면 개방체제다. 자, 개방체제, 개방의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개방체제란 거는 이 환경의 변화에 반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행정학에서는 개방체제, 폐쇄체제라고 배울 텐데, 자, 개방체제란 거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거, 폐쇄체제란 것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거, 이런 것들인데,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별
자, 폐쇄돼 있잖아요. 그죠? 항상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 그런 걸 우리가 폐쇄 체제라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 체제죠. 환경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 체제. 그게 여러분 경찰이라는 조직도 어떻습니까?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은. 그다음에 또 빨간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행정 활동은 빨간 동그라미 치시 바랍니다.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을 배경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상대적으로 공권력을 행사를 가능하다. 특히 이제 경찰이 대표적이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치 권력 또는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 부문과 상호작용 및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 분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공권력 행사를 어떻게 해서 바로 정치 과정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요거 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즉, 요 정치 과정이라는 거는 바로 국민의 의견, 그죠?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데, 왜냐면은 주권 제민인 그래가지고 권력은 결국 국민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는 권력을 대신 어떻게 하는 거죠? 선거 과정 등을 통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런 선거 과정을 우리가 정치 과정이라 그러죠. 선거, 투표 같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정치 과정과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국민을 위임받아서 대신 권력 행사하는 건데, 그러니 그러한 권력은 어떻게 된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력 행사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양 경찰관 모심이 나왔다는 거죠. 밀접하다. 그러면 이런 지문들 중요 지문이니까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이 기본 강의 수업을 들으시면서요. 예, 이렇게 해양 경찰관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유통공사 이런데 취직하실 분들 아니시니까 처음부터 너무 모든 걸 다 꼼꼼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출처 중심을 내가 보시면서 또는 제가 빨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경찰관 부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지문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지문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개념에 관한 학설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요,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씩 다 배우긴 할 텐데, 그래서 요 부분도 처음에 갑자기 이제 툭 들어오니까, 많은 회원분들이 조금은 어려워 하시긴 하는데요. 그냥, 행정의 역사라 생각하시고 쭉 한번 들어보시고요. 뒷부분에서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거는 우리가,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복습할 때 보시면, 뭐 이게 당연한 내용이네, 이렇게 되실 건데,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좀 진도 나갈게요. 이 행정학이 어떤 개념에 관한 학설이라 되어 있는데, 자, 행정학이란 개념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개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태설, 발전기능설에서 쭉 나가는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중요한 지문들 동그라미 치시라면 동그라미만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뒷부분을 다 보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첫째, 행정학 초기, 우리가 행정학 성립기인데 1880년에서 1930년대입니다. 이때가 이 미국 행정학의 출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1880년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한말 시기죠. 이모군란이니, 그죠? 갑신정변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미국에서 행정학이 싹 떴습니다. 그래서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실적주의, 빨간 동원에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적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자, 이 역관주의라는 거는 역관주의가 뭐냐면요, 공무원을 뽑을 때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뽑았다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가 장관, 차관급들, 그죠? 공공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청와대 비서진들은 다 이게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 고위직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도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만 뽑았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뽑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임명하면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게 부정부패가 심했던 겁니다. 주로 정치인들을 공무원 임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주의를 확립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상세하게 배울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시험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을 뽑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도 우리 만약에 승진한다 했을 때요, 역관주의로 승진한다면은 그냥 정치적으로 빼기 좋은 사람, 줄이 좋은 사람이 승진하는 건데요.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승진 시험은 실적주의를 하고 있죠. 즉 시험을 통해서 뽑잖아요. 우리 경정 승진까지는. 그러니까 이 미국도 한 100여 년도 훨씬 더 됐네요. 그죠? 이런 시험 제도를 통해서 뽑고 있다. 이런 제도가 한 100년 전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행정을 뭐라 부르냐면, 빨간 동원에 쳐놓으세요. 관리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사무의 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정책의 구체화 내지 합리적 집행이다. 키워드. 자, 집행하는 거다. 빨간 동원에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는요,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대라고 하는데, 자, 여기 우선은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정치가 어떤 결정을 하면요, 그 결정된 정책을 이제 정치에서 결정하면은요, 행정은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기만 하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리 기술이라 됐죠. 관리라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잘 관리하는 건데 그런 관리 기술성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 당시 행정학 이름도 기술적 행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관리 기술적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행정학, 관리 기술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결정된 정책의 구체화 내지 합리적 집행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집행만 키워드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집행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뒷부분에서 그때 설명을 다 좀 강론까지 한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은 이게 의미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일단은 정치가 결정한 것을 행정은 잘 집행한다,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관리 기술을 했는데 보시면은 과학적 관리법 해가지고 능률과 절약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이게 경영학의 논리, 경영학의 가장 대세였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과학적 관리법의 아이디어가 행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뭐냐면은 행정과 경영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은 뭐 공익을 추구하고 경영은 뭐 수익 극대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약 한 100년도 더 된 행정학 초기에는 행정과 경영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공행정과 사행정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거를 빨간 동원에 쳐놨어요. 이론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행정의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정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또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꾸 뒤에 나온다 하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니까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행정과 경영이 같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행정의 또 하나의 축인 정치와 행정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원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까지 우선 해드렸는데, 우리 업로드를 하나 잘 해놓은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판서 노트긴 한데요. 약간 옛날 판서 노트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행정학의 내용은 잘 담겨 있으니까 그 판서 노트를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 그 같이 따라오시면 키워드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자와 저서라는 게 나오는데, 학자와 저서 우선 이거 쭉쭉 한 줄줄 한번 보시고 나서 우리가 볼게요. 이때 약 한 1800년대, 그죠? 그 당시에 이게 행정과 경영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경영 기법들을 행정에다가 도입하자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우드 윌슨이라는 분인데, 요거는 빨간 줄 꼭 쳐놓으시죠. 이분이 이제 행정학의 아버지라는 분인데요.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쓰셨고요. 그래서 행정은 정치 밖에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 정치와는 분리된다 하면서 비즈니스다. 빨간 돈을 꼭 쳐놓으시죠. 행정은 비즈니스다. 우리가 이제 경영을 비즈니스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정은 경영과 동일하다. 그 행정이랑 뭐다? 곧 경영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영을 아까 사행정 그랬죠.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은 같은 분야다 했으니까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우리가 보셔도 됩니다. 그죠? 공행정과 사행정 이론론이다 해가지고 사행정, 공행정,
그죠? 행정은 곧 뭐다? 경영이다. 이퀄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행정학 교과서를 이렇게 딱 펼쳐보시면은요, 행정학 교과서나 경영학 교과서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걸 제출했던 분입니다. 자, 요 분이 여러분 아시는 윌슨의 민족 자율주의 아시죠? 바로 고 윌슨이 되겠습니다. 우드로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A급을 해놓으시고 자주 나오시니까 꼭 보시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 당시 활약했던 분들이 있는데 엘 화이트란 분이 있고 이름은 줄만 쳐놓으시죠. 그 다음에 귤릭이란 분이 있습니다. 밑에 뭐 행장 입문, 행장 논문지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화이트란 분은 최초의 교과서를 쓰신 분인데 그냥 어떤 행정과 경영과 그 행정도 곧 경영이라는 논리, 똑같은 논리로 설명하신 분이고, 귤릭이란 분은 이제 요거를 제시하시는데, 자, 요거는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오니까 요거를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디테일이 나올 테니까 일단 요 포스트 커버가 뭔지 모르더라도 귤릭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제시했다라는 거 정도는 조금만 줄만 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학 초기에 이제 요런 일련 학자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행정학 약간의 토대를 땄고, 그 다음에 좀 시기가 바뀌어요. 바뀌면서 보니까, 여기 다시 또 반대로 가죠. 정치와 행정의 연계성이라는 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조금 뒷 강의를 가시면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행정과 정치 뒷부분에 뒷부분을 가면 나옵니다만, 행정과 정치, 행정과 경영에서 제가 조금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은 이제 행정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은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다시 가시면 이해되실 텐데요. 여기는 보니까 다시 행정과 뭐예요? 정치 해가지고 행정과 정치의 연계성을 강조한다는 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더라도 이만큼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와 경영의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학문이라는 걸 쪽에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행정이라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정치라는 하나의 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경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행정은요, 요런 정치와 경영의 이 두 개의 사이에서 줄달리기를 잘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정은 어떨 경우에는 정치와 가까워지는 경우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경영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지면은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이 경영과 가까워지면은 자, 여기 경영은 사행정이라고 됐었죠. 그러니까 뭐 공사행정 이론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축, 정치, 경영, 그리고 또 정치에 가까워질 때 행정의 성격, 경영과 가까워질 때 행정의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씩 뒷부분에 가면은 행정과 경영의 관계,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성격도 있고 경제적 성격도 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은, 정치적 성격에 가까울 때는 행정이 주로 결정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경영적 성격에 가까울 때 행정은 집행적 성격을 많이 한다는 거. 요 다음에 또 행정은 정치적 성격에 가까울 것은 행정은 주로 어떤 민주적으로 하는 거. 여기 집행의 성격에 가까울 때는 행정은 주로 능률적으로 뭔가를 집행하는 거. 요가 좀 간단한 키워드만 가지고 무슨 지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보시면 정치 행정에 가깝다 그랬죠. 예. 그러면 그러면 왜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지느냐 또는 정적 성격에 가까워지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시기, 이 시기에 대한 1930년대인데 아시죠? 30년대 바로 이때가 우리가 행정국가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저것도 뒤에 나옵니다만, 행정국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사법 행정부가 있을 때 행정부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시기를 말해요. 자, 오늘날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보다는 행정부가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정국가 하면은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기,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요게 언제부터였냐면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1930년대부터 행정부가 좀 입법 사법부보다는 좀 우월적 권한을 가지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뭐 행정과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됐죠. 그 정치 행정이 연계성 높아진다. 자, 그래 됩니다. 다음에 또
행정은 정책의 구체화라는데요. 구체화라는 것은 여기 집행이라는 뜻이 집행. 우리가 앞에서 개념을 봤던 행정관리설이라는 것은 행정이 경영과 가깝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행정이 경영과 가깝다는 것은 행정은 주로 뭘 하는 거냐면은 집행을 잘하면 되고 능률적으로 집행을 잘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경영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통치 기능설의 시대 또는 정치 기능설의 시대 되면은 행정과 정치가 연계성이 강조된다. 즉 행정이 정치가 수행하던 기능까지 같이 가져가 결정까지 하는 거야.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행정은 정책의 구체화한다. 이거를 또 우리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됐죠. 적극적으로 뭘 한다? 정책 결정까지 한다. 보통은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였는데 뭘 하겠다. 예를 들면 행정 수도 이전하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정치인이 하는 건데 이거를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입법이란 것도 원래는 누가 합니까? 입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부도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뺏어오는 게 아니라 입법부도 하지만 행정부도 입법을 하겠다는 거죠. 예컨대 뭐 행정입법 같은 거, 행정규칙 등등 있죠. 그래서 정책 결정 기능이나 입법 기능, 즉 정치가 수행하는 정책 결정이나 입법 기능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치 기능설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당시 행정은 정치와 가까워지는 시기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이 상대적으로 정치가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정치와 가까워지니까 또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뭐하고 멀어질까요? 경영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치 기능설은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게네. 그래서 우리를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론, 이원론. 지금은 그렇거니 하면서 이렇게 줄만 좀 쳐놓으시 바랍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나올 때 2번 정도 반복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지고 경영과 좀 멀어지는 거, 이거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분들이 보면 누가 있느냐면은 디막과 애플비라는 분이 있는데, 자, 디막, 애플비 빨간줄 꼭 쳐놓으시 바랍니다. 특히 요 두 분은 간혹가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 가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요거를 꼭 이 빨간줄 쳐놓으시고 보시 바랍니다. 디막, 그 다음에 애플비,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행정과 정치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디막이란 분은 보세요. 통치 기능설 주장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책 형성, 정치가 하는 정책 형성 또는 이거를 형성이란 것은 정책 결정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다음에 정책 집행, 그죠? 있는데 두 개는 상호 협조의 과정이다. 원래는 정책 결정은 정치가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요거를 누가 한다는 거죠? 집행을 담당하고 있던 행정이 결정 기능까지 같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 정치와 행정에서 이제는 행정부가 정치가 하던 결정 기능과 종래 행정이 하던 집행 기능까지 둘 다 행정이 가져간다라고 얘기했던 분이고, 자, 요거는 디막이라는 분이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했다. 요거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별표 넣고 가져가시 바랍니다. 자, 사회적 능률성은 우리가 개념은 뒤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애플비란 분은 정책은 곧 행정은 곧 뭐다? 정책 형성이다. 또는 정책 결정이다. 정치가 수행해야 될 거죠. 여기 보시면 정치가 결정하는 건데 결정한다 또는 요거로 형성 이렇게 동의어를 같이 보셔도 되겠어요. 결정 형성인데 이거를 정치가 하던 것을 행정도 한다. 그래서 행정은 정책 결정이다. 즉 공사행정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학자 이름 중요합니다. 디막과 애플비 이분은 자주 나오니까 딱 빨간 줄 딱 쳐놓으시고 특히 디막이란 분은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하였다까지 줄 딱 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예 아마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시면은 자주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행정, 행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정치행정 세이원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통치기능설에서 이제 정치행정이 이론으로 됐다가 다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정치와 행정이 다시 구분되는 건데, 앞부분에 우리가 기술적 행정의 시기가 이원론이었잖아요. 그런데 통치기능설의 시기에 이론론 됐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행정 행태 쓰레실 때 다시 이원론 됐죠. 다시 이원론 됐다 해서 정치 행정 새 이원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줄 맞춰 놓으실까요? 행정인의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행정의 핵심은 이제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죠. 예, 요걸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이란 뭐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인간들이 협동적 집단 행동이다라고 했다. 누가? 자, 빨간 줄 쳐놓으세요. 아마 여러분 행정하시면서 이분을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H.A. 사이먼의 행태론에서 이걸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다.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행정이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인간들의 협동적 집단 행동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앞에 잠깐 봤던 광의 행정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 광의 행정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행정과 사행정이 합쳐진 거니 사행정은 경영이잖아요. 그러니 정치와는 분리되고 다시 이분은 뭘 강조한 걸 아실 수 있을까요? 행정과 경영이 가깝다는 것을 주장한 분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주장하신 행정의 개념에서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그냥 줄만 쳐놓으시고 또 이분은 또 뒤에 가서 또 상세히 배우고 행정 행태설이라는 거를 우리가 뒤에서 다시 상세히 배우는데 그냥 100% 나온다.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인의 행태에 중점을 둔다. 이 행태, 행동인데 행동.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줄만 쳐놓으시죠. 자, 지금은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인정하고 있다. 가치, 특히 요 빨간 동안은 가치 판단적 성격.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판단의 문제 빨간 동안에 쳐놓으시고, 그죠? 요것을 행정학의 연구 대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또 빨간 쳐놓으시죠. 가치 판단의 문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요 지문 자체, 요 두 개 지문이 요 세 줄이죠. 여기 16년도 경제를 간보시면 나왔던 건데 아주 중요한 지문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요 뒤에서 다시 할 테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에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 있고 사실 판단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은 사실 판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가치 판단의 문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치 판단 영역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잘못을 따지는 문제라면은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컨대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찔렀어요. 근데 실제로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찔렀는지를 실제 찔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들이 찔렀는데 엄마가 대신 자기가 찔렀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판단의 문제고요. 자,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죠.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엄마가 정말 아빠를 찔렀는데 그 의도가 보험금을 탈 목적이라는 경우하고 아니면 가정폭력을 항상 평생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그 극한 심정이 어쩔 수 없이 칼로 찔르는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은 찌른 거 잘못된 행위를 하지만은 두 개의 경우는 다르죠. 그러니까 뭐 꼭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그래도 우리가 보험금이라 탈 목적에 따라 아주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가치 판단 영역이죠.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항상 뭔가 볼 때 행정 행태설은 사실 판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요. 가치 판단은 좀 제외하는 경향이 제외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 보시죠. 또 빨간 줄 꼭 쳐놓으세요. 행정과 경영 간에 자 빨간 줄 꼭 쳐놓으세요. 행정과 경영 간에 본질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과 경영 간의 본질 차이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보더라도 행정과 경영을 거의 뭘 강조한다? 빨간 동그라미 꼭 빨간 줄 꼭 쳐놓으세요. 유사점이 강조된 것도 됐죠. 자, 이분이 우리 경영하고 경제하고 거의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사이먼이라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 이번에 상대적으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경제와 경영을 좀 가깝게 보신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경영과 유사점이 강조된다.
그다음에 요거 정도 조건도 줄맞추기 통제 독자성과 정치성, 공공성이 경시된다. 특히 행정은 경과 가깝다. 그러니 뭐 독자적인 거 필요 없다라는 거고 경과 가까우니까 또 하나의 축인 정치와는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행정관리설과 유사하죠. 초기 행정학과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가장 키워드는 이건데 요거 과학화를 강조했다면은 차이가 있다. 자, 요것도 우리가 뒤에서 다시 또 한번 볼게요. 조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이 초기 행정학은 이 과학적 연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나중에 이 행태론은 과학적 연구를 한다. 요 차이인데요. 요거는 줄만 쳐놓으세요. 자, 지금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우리 지금은 이제 행정이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만 좀 보세요. 지금 하는 설명이 아주 뒷부분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혹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겠지만은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지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넘기시라는 거죠. 지금 설명한 부분은 여러분이 목탕 가셔가지고 이렇게 딱 탕 안에 들어가실 때 처음에 들어가기 힘드시잖아요. 뜨겁고 그렇지. 근데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학자 바나드 빨간 쳐놓으시고 바나드란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사이먼 있죠. 사이먼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바나드란 분이 사이먼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거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공무원 시험에서 사이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학자가 누군가 바나드 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이제 발전 기능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1960년대라 되고 이제 개발도상국가라고 됐죠.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 이론입니다. 다시 정치행정 이론론이라 해가지고 자, 요 학자 이름이 있는데 행정에 보면 수많은 학자가 나와요. 수많은 학자들이. 근데 이제 학자들 이름은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특히 발전기능사 학자 이름 자체를 뭐 이렇게 돌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돌리진 않는데 1960년대 신생국의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이다. 자, 60년대 신생국이라 했으니까 요건 뭘까요?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언제? 즉 45년도,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해방이 되죠? 우리나라도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거죠. 신생국. 자,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 새롭게 독립한 나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식민지 하에서 많이 피폐해졌잖아.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이겠죠,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발전 기능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란 것은 국가의 발전 목표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적극적 기능이다라고 했죠. 자, 요 행성이잖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뭐 한다는 거죠. 결정하고 집행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의 아이디어가 되겠다. 그 다음에 누가 주도한다? 입법사법 행정부가 아니라 행정이, 그죠? 행정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빨간 동원에 쳐놓으세요. 행정우위론. 입법부의 행정우위론의 새 이론의 입장에서 자, 아까 통치기능설 이론론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행태론 시대 되면 다시 이원론 됐다가 발전기능설 시대 다시 이론론 되죠. 그래서 행정우위론적 새 이론론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칠판 이게 우리 판서상으로는 이렇게 막 빨빨 나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판서 노트를 업로드 드렸는데 그 판서 노트 보시면은 첫 페이지 있죠. 그죠? 행정관리설, 경영대 있죠. 통치기능설, 옆에다 정치로 적혀 있죠. 그 다음에 행정행태설, 경영, 발전기능설, 정치. 그죠? 여기 제가 지금 했던 키워드들이 요 판서 노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판서 노트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은 약간은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여러분이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냥 글만 봐서는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잖아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이유는 지금 정치 행정이나 개념이 아직 완전히 안 잡히신 상태에서 뭐 각각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헷갈리시는 거고 또 큰 그림이 안 그려지시니까 헷갈리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판서노트 1, 2, 3, 4 해가지고 요걸 해놨으니까 예, 요걸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자 이름도 있고 다 적혀 있죠. 그래서 뭐 발전기능설에도 보면 신생국의 경제발전, 행정부가 주도한다. 행정우위론이죠. 그래서 정치우위론은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X란 겁니다. 예, 근데 시험에서 빨간 동원에 쳐놨잖아요. 객관식에는 결국 이런 거거든요. 행정우위론 입장인데 여기다가
정치 우위론적 입장이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이란 그 객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시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요거 조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우위론입니다. 행정부가 주도해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행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막 국가 발전, 경제 성장,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배웁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영역입니다. 보니까 다시 또 관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관리라는 단어 나오면은 아시겠지만 바로 경영과 동의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괜히 지어버렸네요. 정치 해가지고 결정 민주성 했는데 여기 경영은요 집행하고 능동성 추구하는데 또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경영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인사관리, 재무관리란 관리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요 관리라는 단어 나오면은 경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기법을 공공 부문에 도입해서 자 효율성 되죠. 효율적으로 여기 능률성, 효율성 동의어거든요.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신공공관리론이 되겠습니다. 자 정치행정은 뭘까요? 이원론이겠죠. 경영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같으나 단순히 정치로 독립하는 것이 초점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영기법이나 시장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뒤에서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또 기능은 여기 보시면은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으로 구분하는데 자, 결정은 조심하세요. 결정은 정부가 하고요. 집행 기능을요. 시행령 테스트 도입해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또는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을 한다. 요즘에 뭐 민간 위탁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결정은 정부가 하고요. 정부 요 신공 관련해서는 경영 기법 도입하는 건데 자, 또 특이하게도 결정은 여전히 정부가 하고 요 집행 기능을 특히 민영화나 민간 위탁 많이 시킨다는 건데 이것도 줄만 쳐놓으시고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오스본과 게벌러가 되겠습니다. 학자 이름만 줄 쳐놓으세요. 학자 이름 아주 많이 나올 텐데 이 처음 하신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학자 이름도 나중에 가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암기가 되시니까 그거는 2회독, 3회독 하시면서 학자 이름을 조금씩 습득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국정 관리라는 게 나오는데 신국정 관리랑 나오는데 이걸 유가반수론이라고도 해요. 요거는요 보시면 다시면 공사행정 이원론이 돼요. 막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이죠. 그런데 유가반수론은 공사행정 이원론이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뒷부분에 교재 뒤에다가 저 이론 파트 할 때 다시 이 1론론, 2론론 바뀌는 걸 제가 도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적 네트워크에서 결정 집행한다. 즉 주체가 정부, 시장, 사기업, 시민사회, 즉 NGO 같은 경우죠. 협력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이거 우리가 뉴 가버넌스라고 합니다. 자, 가버넌스란 말이 있잖아요. 가버넌스. 가버넌스란 말이 저 판서 노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치라 됐죠. 협치. 협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버넌스란 것을 협치라 했다. 협치란 것은 협력해서 같이 간다. 자, 그런데요, 요 반대말을 하는 우리는 뭐냐면은 통치라는 게 통치라는 것은 통일이라는 뜻이니까 하나 뭐 독점 이런 뜻이죠. 통치는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 해결 같은 것을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독점적으로 뭔가 해결한다. 이걸 치란다는 다스릴 치자니까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혼자서 독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통치라 그러면은 협치란 것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한다? 협력해서 같이 한다. 즉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요거 우리가 신국정관리론 또는 뉴가버넌스론 그러는데 오늘날 신국정관리론 단어보다는요 이렇게 뉴가버넌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있을 때 이걸 우리가 국가만 혼자 해결할 수 있나요? 저출산 문제를 민간에서 그죠? 젊은 여성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낳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시민사회나 이렇게 협력이 필요하죠. 또 아기를 낳았는데 사기업체나 시장에서 아기 낳았다고 너 퇴직해라, 그죠? 뭐 사표 쓰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또는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그죠? 같이 가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오늘날은 이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장, 정부,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뉴가버넌스론이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이제 어렵게 그냥 쓴 건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래 시장, 정부, 시민사회가 네트워크 키워드,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참여와 협력 또는 네트워크 이게 다 거의 동의어가 됩니다. 같이 망처럼 연결돼 가지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뉴가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상세히 또 배우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조금은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법적 행정 개념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행정법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제가 특정한 어떤 공기업에서 나왔던 문제라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행정의 성격인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그냥 있습니다. 간단해 볼게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다. 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권력이나 부 같은 걸 말해요. 부 또는 재산 같은 거, 뭐 같은 말이겠지만 권위적 배분, 권위적이라는 것은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 강제력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적, 정치적 측면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인간의 합리적, 협동적 행위에 중점을 두는 관리 기술, 경영적 내용이죠. 요거는 주로 정치가 들어가죠. 자, 요거 그냥 동을 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정치는 주로 이런 권력, 그죠? 공권력 작용, 권위적 배분 요거 말하고, 합리적 협동 행위, 요거 관리 기술 요거는요 주로 뭘까요? 경영이죠, 경영. 기술, 관리 기술, 경영. 그래서 행정은 정치와 경영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움직인다. 이렇게 나는 행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요 합쳐보면은 우리가 퍼블릭, 요 퍼블릭이라는 게 바로 이제 정치, 그죠? 또는 공공이라는 단어 쓴 거죠.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요 두 가지 됩니다. 요게 이제 보통은 우리 행정의 정책 성격 여기 포함되고, 요거는 행정의 경영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행정은 정치와 경영의 두 개의 성격이 모두 담겨 있다. DNA가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 합쳐져 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치, 그래서 이제 판소트에다가 정치 경영을 적어 놓고, 정치는 결정, 민주성, 권력성 이런 말 나오죠. 경영은 집행, 능률성, 관리성 이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격들 요거는 이제 특히 앞부분에서는 요거는 암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정치는 다시 볼까요? 결정한다.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결정한다.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 사용이 가능하죠. 권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경영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집행한다? 효율적 또는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거죠. 효율성, 능률성을 집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성격을 가진다. 관리성을 가지고 있다. 요거 딱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요, 오늘 첫 강의인데 첫 강의에 뭐 다른 걸 다 까먹더라도 요게 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성격들이 파생돼 나온다는 거 이렇게, 그지? 요거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좀 뭔가 하더라도 자꾸 하시다 보면은 점점점 이게 이게 괜찮아지실 겁니다. 내용이 와닿으실 거예요. 계속 맥락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쳐서 이거가 행정이란 말 쓰는 거, 이렇게 해서 행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나온 거 된 겁니다. 그럼 잠깐만 뭐 첫날이고 또 기본 강의니까 제가 행정의 개념을요, 여기까지 왔으면 한번 보세요.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적잖아요, 행정을, 그죠?
이렇게 적어요. 행정이라고 적습니다. 행이란 것은 행한다는 거죠. 집행한다는 거예요. 정이란 건데요. 올바른 정자, 앞이 붙죠. 이렇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정이라는 단어 씁니다. 아니면은 요거를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 이렇게도 우리가 행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하는 것, 정치가 결정한 것을, 그죠? 어떻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이렇게 우리 행정이라 되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요걸 강조할 때도 있고, 정의 성격을 시대에 따라서 집행적 성격, 요걸 강조할 때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였죠. 그리고 또 정자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요게 결정한다는 건데 아비부자를 썼어요. 그죠? 그 초기 예전에는 군주 국가 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라든지 절대 왕정기 시대 때는 왕이 이게 뭘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올바른 정자죠. 왕이 신의 뜻에 따라서 천부 인권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천부 인권설이 아니라 왕권 신수설 같은 경우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왕이 아니고 뭘 해야 될까요? 바뀌었죠, 이제? 왕이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그죠? 또는 국회나 의회처럼 이런 특히 대통령이 되겠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올바른 정자, 즉 국민의 뜻에 따라서 뭐 하는 거? 집행하는 것. 그죠? 이렇게 결정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올바른 정이라는 것은 바른 정자니까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죠?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행정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치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보시면 그냥 목차 중심 보세요. 뭐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다. 공공성, 퍼블릭이니까. 그다음에 공익을 추구한다. 그다음에 또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권력성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 권력성 띄고 있고 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법적 구속력이나 제재를 가지고 있다 돼 있죠? 줄만 쳐주시고, 요 빨간 쳐 놓으세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권력성이 되겠습니다. 예, 권력성. 요까지는 정치적 성격이고, 밑에 합리성, 관리성은요, 요거는 경영적 성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6번 보시면은 체제성, 변화 대응성이라는 것은 행정은 개방 체제적 성격을 가진다 그랬지. 그래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보지만 행정 공공성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은 요 넘겨 보시죠. 예. 요도 넘기셔도 되고요. 방금 했던 거. 정부 행정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우리 뒤에서 앞으로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아까 보셨지만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사법 행정부죠. 입법사법 행정부였는데,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정부란 것은 뭐다? 입법사법부에 대한 행정부만을 우리는 정부라고 봤어요. 그죠? 행정부만을 정부로 봤다는 거 하나. 그래서 행정부 체제나 정부가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전제한다. 국민이 선출하고, 그죠? 행정수반은 국민이 선출하고, 공무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우리 민법상에 본인 대리인 할 때, 그죠? 대리인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걸 보시고, 다음에 이제 정부의 구조라고 나오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나씩 또 세부로 다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뭐 정부 조직법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지방정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나오죠. 크게 이제 우리 범위로는 중앙정부, 정부조직법에 적용받는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죠? 지방자치법에 적용받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이렇게 크게 좀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걸 다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조직구조 해가지고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라 해가지고 총 52개인데요. 아직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가끔씩 이제 바뀌니까, 바뀔 때는 제가 뭐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에서는 이렇게 뭐 어디 소속이냐가 잘 나오는데, 우리 경정성지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요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라는 거, 요거 빨간 동원에 쳐놓으시고요. 방통위원회. 자, 그 다음에 또 뭐 처청, 이렇게 기재부 교육부장관 넘어가시고, 예, 또 지방정부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죠. 뭐 지금은 줄만 쳐놓으세요. 우리가 지방행정할 때 한번 볼 텐데, 지방행정 문제는 경정성진에서는 이제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고, 예, 보통은 한 문제가 나오죠. 예,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뭐 다 공부하시기보다는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너무 넓히지는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그래서 또 뭐 공부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 기업이 뚝뚝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 지금 다 뒤에서 다시 한 번씩 다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번 강의 마지막에 5번 그래서 국가공무원 있고 지방공무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죠? 지방공무원은 여기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법이 좀 체계 다르죠. 뭐 그렇다 정도입니다. 그다음 또 경력직, 특수경력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서 상세하게 배울 테니까 그 뒤에서 배우도록 해당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보면 대략 이런 거랑 그냥 보여드린 건데요. 예, 지금 첫 시간이긴 한데 오히려 조금은 개념 학설사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가긴 했지만 이게 뒷부분 내용을 잘 모르셔서 이게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뒷부분을 다 배우시고 나면은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쉬운 내용이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운전도 처음 배우면 낯설죠. 그런 것처럼 행정학 공부란 것도 처음에 낯선 거지 자주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시고 그래서 한 번 너무 깊게 공부하시기보다는요 한 두세 번 조금 빨리 복습하시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건승하시기 바랍니다.